도대체 왜 가족과의 대화가 이렇게 어려워진 걸까요? 이 질문 앞에 멈춰 선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별일 없이도 웃고 떠들던 사이였는데 요즘은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눈치를 보게 됩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 자리에서 괜히 불편한 침묵이 흐르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싸해진 적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겁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보다 가족한테 상처를 더 많이 받아.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말은 흘려보내도 가족의 말은 곧장 가슴속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커지고 기대 역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처도 실망도 가족에게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작은 오해, 무심한 말, 반복되는 지적들로 인해 대화의 온도가 조금씩 식어갑니다. 대놓고 말은 못해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어색해지는 식사 시간, 잦아드는 연락,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의 방에만 머무르게 되는 상황. 그렇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관계는 서서히 멀어져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한 상담사는 말합니다. 가족 갈등은 대부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갈등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오랜 시간 축적된 감정의 결과입니다. 그 중심에는 늘 말이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혹은 필요한 말인데 끝내 하지 못한 말. 가족 사이의 말은 단순한 소통수단이 아니라 관계의 줄기이기 때문에 잘못된 말 습관 하나가 가정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모른 채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서운하지? 왜 예전 같지 않지? 그렇게 고민은 하지만 그 원인이 내 말습관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태도나 말투를 탓하지만 정작 내가 어떤 말로 상처를 주었는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말은 곧 태도이자 인격이며 가족 안에서의 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치려는 의지입니다. 다행히 말은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가족에게 꼭 필요한 말습관 5가지를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그것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이라서 쉽게 말해왔던 표현을 조금만 바꾸는 것, 그 작은 변화가 가족이라는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회복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일수록 더 따뜻한 말이 필요합니다. 말로 인해 상처받은 기억이 있다면 반대로 말로 회복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습관,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말을 쉽게 합니다. 가족끼리 뭐 어때? 편하게 말한 건데 왜 그래 같은 말로 자신을 변명하지만 그런 무심한 말이야말로 상처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말습관은 바로 지적 대신 공감하기입니다. 그 옷도 입었네? 그 나이에 그게 뭐야? 이런 말들은 조언이 아니라 지적입니다. 우리는 걱정해서 한 말이라고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만 남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자식이 부모에게 자주 사용하는 말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언은 짧고 공감은 길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요즘 그런 게 유행이구나처럼 한마디만 바꿔도 상대는 훨씬 편안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말습관은 기대 표현을 감정 표현으로 바꾸기입니다. 왜 전화 안 했어? 며칠째 연락도 없더라라는 말은 사실 섭섭함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듣는 사람에게 죄책감을 유도하거나 방어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대신 보고 싶었어.
내 목소리 듣고 싶더라라고 말하면 상대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같은 감정이라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세 번째 말습과는 과거 꺼내기보다 현재 묻기입니다. 너 예전에도 그랬잖아. 그때도 말 안 듣더니 같은 말은 관계를 과거로 끌어내립니다. 이미 지나간 실수나 일로 상대를 다시 평가하게 만드는 순간 지금의 신뢰는 흔들리게 됩니다. 가족 관계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감정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지금 기분은 어때? 라고 묻는 것이 더 건강한 대화의 방향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말투나 표현만 조금 바꿔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 말투를 바꿨을 뿐인데 아이가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바꾼 건 단지 말이었지만 변화된 건 마음이었습니다. 가족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멀어질 수 있는 관계일 뿐입니다. 말로 멀어진 만큼 말로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말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차가운 말은 가족 사이에 벽을 만들고 따뜻한 말은 다리를 놓습니다. 우리가 매일 건네는 말들이 어떤 온도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남은 두 가지 말습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들이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족 안에서 더 나은 말을 건네는 일은 결코 거창하거나 특별한 노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구체적인 말의 훈련이 쌓일 때 그 변화는 서서히 일어납니다. 네 번째 말습관은 바로 결론보다 감정을 먼저 말하기입니다. 가족 간 대화에서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지 마, 내 말이 맞잖아, 같은 결론부터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기 전 내 감정이 먼저 드러났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좀 상했어. 나는 그 상황이 좀 서운했어처럼 감정을 먼저 표현하면 상대는 공격받는 느낌이 아닌 이해받고 있다는 감정을 받게 됩니다. 감정을 나누는 건 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감정을 앞세운 말은 공격성을 낮추고 공감의 여지를 만듭니다. 어떤 아버지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라고 화를 내던 방식을 바꾸어 내가 늦으니까 걱정됐어라고 말했더니 아이가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며 눈을 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감정을 먼저 말했을 뿐인데 관계가 단단해졌습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 것인가, 그 선택이 말의 앞부분에서 결정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말습관은 침묵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말을 하며 관계를 망칩니다. 조언을 빙자한 참견, 관심이라는 이름의 간섭, 솔직함이라는 명목에 상처 주는 말들.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따뜻한 표현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지쳐 보일 때, 배우자가 고민이 많아 보일 때, 때로는 말보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말로 다 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이 드니 가만히 있어주는 게 더 좋을 때가 많더라고. 우리는 종종 뭔가를 해야만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들어주는 침묵도 충분히 따뜻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침묵이 무관심이 아닌 존중의 침묵일 때 말입니다. 이 다섯 가지 말습관은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바로 관계의 온도를 지켜주는 것. 말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개인적인 힘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사회적 연결수단입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공동체 안에서 이 다섯 가지 습관은 그 관계를 지켜주는 등불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단 한 문장만 따뜻하게 바꿔보세요. 왜 그랬어? 를 그랬구나로, 또 그 얘기야? 를 그 얘기 아직 마음에 남아있구나로.
그 작은 문장이 쌓여 언젠가 당신의 가족을 지켜주는 큰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보다 감정을 먼저 내보입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억울함, 서운함, 답답함 같은 감정이 쌓이면 말은 날카로워지고 결국 감정이 말을 삼켜버립니다. 그렇기에 말 습관보다 앞서 필요한 건 감정의 언어를 배우는 일입니다. 어느 노부부의 상담 기록에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은 했지만 감정은 나누지 못했던 삶. 그들이 가장 후회한 건 참지 못한 말이 아니라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의 품격은 감정의 품격에서 비롯됩니다. 단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다듬는 것, 표현하되 품위 있게 내보이는 것이 진짜 감정 조절입니다. 여기에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숨 고르기.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말하지 말고 잠시 멈춰야 합니다. 단 몇 초의 숨 고르기가 말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에 이름 붙이기. 짜증나보다는 지금 상황이 불편해, 억울해보다는 내 마음이 이해받지 못한 것 같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존중을 담아 표현하기. 아무리 힘든 감정이라도 나는 이런 기분이었어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나를 방어하는 대신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듬어진 말은 마치 한 그릇의 따뜻한 국물처럼 관계의 추위를 덜어줍니다. 단순히 말을 참는 것과는 다릅니다. 참는 건 누르는 것이고 다듬는 건 성숙시키는 일입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되 거칠지 않게 전하는 것. 그것이 말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깊이입니다. 중요한 건 이 감정 조절이 특정 상황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의 대화 속에서 순간순간의 언어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짜증을 담아 말할지, 다듬어 표현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하루의 기분을, 관계의 방향을, 결국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습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관계를 회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그저 솔직해지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진짜 솔직함은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내 마음을 진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연습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왜 말이 삶에 흔적을 남기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말은 단지 순간의 표현이 아니라 오래도록 남는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결국 한 사람의 품격을 설명합니다.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마음속에 새겨지고 오랜 시간 기억으로 남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말은 더 오래, 더 깊이 각인됩니다. 그래서 말은 흔적입니다. 어떤 말은 따뜻한 위로로 남고 어떤 말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 40주년을 맞은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했던 말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뭐예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애들 공부 못한다고 당신이 나한테 화냈던 말 그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의 말이 농담처럼 지나간 줄 알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수십 년간 남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미안했어요. 그 말 내 마음도 아니었어요. 너무 늦은 사과였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말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말이 따뜻해서 좋아.
말은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남기는 말은 단지 하루의 대화가 아니라 서로를 기억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손주에게까지 전해져 하나의 언어 문화가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말습관은 곧 미래의 가족을 만드는 언어적 유산이 됩니다. 한 문장만 바뀌어도 인생의 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는 왜 그래? 대신 괜찮아. 이해해라고 말하는 것. 또 그 얘기야? 대신 그 이야기가 아직 마음에 남아있나 보내라고 말하는 것. 이처럼 한 문장의 온도를 바꾸는 일은 결국 나의 온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말은 곧 나를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일수록 지켜야 할 말습관,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입니다. 말은 인격입니다. 말은 얼굴입니다. 그리고 말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지, 어떤 말로 가족과 연결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바꿔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설명합니다.